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파이널 체크포인트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드디어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가 오픈됐습니다. 자, 다른 강의에 비해서 오픈이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부득이하게 부상에 의해서 강의 오픈이 지연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조금 늦게 오픈된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기다려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강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좀 기다리셨겠지만 빠르게 이 강의 보시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 과연 어떤 강의인가,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강의가 4강짜리거든요 50분짜리 4강이니까 200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200분의 기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수강하는 시점이 아마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는 이 날이 수능이 55일 남은 날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파이널하게 여러 가지 공부해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둔 이 수능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를 EBS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겨울방학 또는 그보다 이른 시기에 또는 여름방학, 어쨌든 저마다 공부를 시작했던 시기들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각적 사고를 처음 클릭했던 그때, 그때 난 굉장히 젊었었는데 나는 지금 왜 이런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오면서 여러분들은 대체 무엇을 하셨나요?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해오셨을 겁니다. 개념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개념과 기출 공부했던 것들 바탕으로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 문제풀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모자란 것들 다시 한번 다듬어 보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 다시 한번 채워보고, 이 시기가 아마 이 파이널 체크포인트 수강한 이 시점 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 과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 개념을 다시 할까? 아니야, 개념은 여러 번 얘기했었어. 기출은 뭐 문제풀이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분석해 와서 지금 이 시점에 기출문제풀이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야. 문제풀이는 뭐 다른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 200분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걸 소개해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유행입니다. 두 번째는 연계입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능 문항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우리 경향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최신 출제 경향. 이걸 유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유행은 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수능, 특히 지리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각 주제별로 출제 빈도가 달라져 왔고요. 각 주제마다 출제되는 문항의 유형들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어떤 유형으로 어떤 주제들이 출제되고 있느냐, 최근에 출제 경향을 안다면 그 경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신 출제 경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이 출제되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맨날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유식해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글로 표현해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큰 틀을 잡는 거죠. 큰 틀. 이 주제에 이런 문항들은 이렇게 출제될 거야. 큰 틀을 잡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출제 경향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에 쉽게 접근해 갈 수 있고 문제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연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난 2019학년도 수능의 킬링 문항, 지리의 킬링 문항은 이 문항이었습니다. 15번 문항이었죠. 꽤나 어려웠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019학년도 수능의 1등급 컷이 50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문항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푼한 친구도 있었겠지만 뭐 완벽하게 자료 해석하지 못했더라도 정답을 찾아갔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쉽지 않았을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0점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난 수능 완성 63페이지에 실려 있었던 5번 문항입니다. 자, 여기 성남, 안산, 그 다음에 여기 평택, 안희, 여주, 파주 4개 지역이 나왔고요. 여기가 파주,
그리고 성남, 그리고 가평입니다. 자, 그러면 파주랑 성남은 똑같죠? 다음 여주랑 가평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수도권 할 때 큰 틀이 어떤 틀이었죠?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 대도시와 먼 지역. 대도시와 먼 지역은 일반적으로 촌락 아니면 제조업이 발달한 곳. 여기 이제 대도시와 먼 지역이긴 하지만 아주 멀진 않아서 2기 위성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성남, 파주, 촌락이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성남, 파주, 촌락이죠. 거기에 안산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은 안산을 제외하고 세 개의 인구 변화는 거의 똑같아요. 성남 인구 요때 증가하고 파주가 인구가 요때 증가합니다. 촌락은 대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요때 인구가 증가합니다. 똑같아요. 파주도 요때 증가합니다. 똑같아요. 촌락 감소합니다. 똑같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를 다 찾았어요. 그럼 가가 안산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완전 직접 연계죠. 그래서 안산이 하나 추가됐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안산으로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연계 교재가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얘는 2018학년도 수능의 16번 문항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 관련된 문항이고요. 아주 어려웠던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능 특강에 이 문제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구조가 거의 똑같죠. 거기에다가 출제된 지역 또한 똑같습니다. 강서구, 북구, 중구 똑같은 세 지역이 나왔죠. 자, 말씀드렸듯이 아주 어려웠던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볼 때 옆에서 막 친구 한 번 그 영화를 본 친구가 계속 막 얘기하잖아요. 자, 쟤 죽는다. 쟤 이따가 뭐 어디 뭐 떨어진다. 쟤 이따가 뭐 산 올라갈 거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막 짜증나잖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죠? 우리 영화 보면서 딸딸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딸딸 보면서 야, 그때 이 시점에 뭐가 나오고 그래 어떤 대사를 칠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한번 보면은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장면들이 나올 때쯤에 그 뒤에 이어질 내용들이 떠오릅니다. 이게 한번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라는 거죠. 연계 교재에서 한번 봤던 유형의 문항 그리고 지역들 한번 보고 이 지역들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연계 교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EBS에서 강의해서가 아니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연계 교재에 어떤 문항들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만할 것인가, 그리고 연계 교재에서 어떠한 문항들을 잘 챙겨보면 좋을 것인가, 이거를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강의에서는 유행과 연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강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300분의 기적이었거든요. 올해는 100분이 줄어서 200분의 기적입니다. 근데 200분이면은 50분씩 하면 4강인데요. 한국지리 단원 8개거든요. 이거면은 이제 이렇게 한 강에 50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행과 연계에 포커스를 맞춘 것도 있고, 두 번째, 작년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강의가 여러분들 작년 강의 들어가서 수강을 막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찬사를 받았던 강의입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팔 부러져가지고 그때 쉬었었거든요. 뼈를 갈아 넣으신 것 같습니다. 뼈를 깎는 투혼으로 만든 교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올해는 못 담았죠. 그래서 미리 담아 넣었습니다. 그게 혹시나 여러분들 아직 수강 안 하셨다면 수능 완성의 수능적 풀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체크포인트 강의에다가 내용을 더 추가해서 단원별로 중요한 내용을 다 포함시켜 놨거든요. 수능적 풀이 꼭 수강하시고요. 약점 공략도 꼭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체크포인트 담았던 강의 내용도 다 거기에다 넣어놨으니까요. 수능적 풀이 꼭 수강하시기 바라고요. 저와 파이널 체크포인트는요, 조금 여유있게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한 토마보기라는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토마보기는 좀 샅샅하게 샅샅이 훑어보면서 이제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문항들이 좋은 문항들인가, 어떤 문항들이 최신 경향을 반영한 문항들인가, 어떤 문항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수특과 수안에 있는 문항들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아주 심화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것들을 담으려 하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이제 수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을 전해드리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에 접근해보고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간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 연계교재 실려있는 이 문항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막 새로운 거 뭐야 막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풀어봤던 문항이잖아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강 동안 한 강에 2단원씩 해서 총 8단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6단원은 빼고, 그래서 총 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죠. 특히 9월 모의평가 끝나고, 특히나 이번에 9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서 누군가는 1등급을 맞았겠지만 그게 나가 아닌 경우가 많았잖아요. 많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포기할까?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빵 터지는 시점 바로 직전까지 왔을 때도 3등급, 4등급 정도 나와요. 이걸 넘어가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태까지 쌓아왔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쌓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나를 조금 겸손하게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부족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가? 어떤 거를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보는 200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200분의 기적입니다. 가장 완벽한 마무리가 될 거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자료실에 올려놓긴 했는데요. 수투과 수완에 있는 문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풀이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항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실 다운받아서 오셔도 됩니다. 1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요. 안녕.